이번에 수업은 또 뭐냐면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 시공사 있죠, 시공사. 시공사들의 포지션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수주하는 시공사 중에서요,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시공사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레미안이 무조건 1등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레미안들과 밀리는 것 같아요. 수주를 안 하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이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 뒤에서 약간 주택시장에서 브랜드 우리 자이하고 있는데 약간은 브랜드도 바꾸고 있죠. 자이도 보면 그냥 자이하고 위치 좋은데 그랑 자이 그때가 좀 바꾸고, 힐스테트라는 브랜드도 아시겠죠? 현대건설에서 쓰는 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2015년도 4월 1일날 합병이 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앵커라는 브랜드를 없애버리고 힐스테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열받는 거죠. 그 DH라는 거로 바꾸면서 약간 차등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약간 또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꿈의 그린, 하나 꿈의 그린도 브레나로 바꾸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약간은 활동성 있는 시공사도 있어요. 지금 수주시장이 제일 목숨 거는 게 현대건설은 1조 클럽의 거의 1등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포스코가 엄청나게 좀 수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 수주 열기가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 롯데거든요. 롯데. 형제의 난 때문에 수주를 못했던 거예요. 롯데건설 동생 직원들 만나보면 형님 무조건 다 주십시오. 수주부터 하자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일 도움받는 데가 SK건설하고 하나건설이에요. 이 두 개 문정권 들면서 뭐 잘못됐다 이런 아무 기사 없어요. SK하고 할때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레미안하고 손잡하다가 레미안이 사라지고 GS건설하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내가 같은 경우 무조건 GS하고 얘기했던 게 부산에 있는 연산차에도 GS고, 남천동에 내가 하고 있고 사업하고 내가 조합할 때도 자이고, 서초 무지개 아파트도 자이고, 항상 자이하고 다 움직이는데 지금은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SK입니다. 정부 지원 많이 해주는데 약간 브랜드가 약하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적으로 수주하려고 하는 지원사들이 끼어있으면 좋아요. 요즘 리모델링에는 포스코가 1번이거든요, 1번요. 원래 시즌 많이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많이 하는데, 포스코부터 KCC 다 들어왔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공사는 두산건설. 두산은 솔직히 아직 중공업인가 그쪽에 엄청나게 좀 주식 많이 올랐다는데, 그래서 내가 건설 부분은, 아파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하고 안 맞는 딱 브랜드가 있죠. 서희건설. 서희건설도 참 좋은 회사인데 너무 공격적인 부분이 있고 주민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서 서희건설이 들어왔다 다 잘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죠, 대구. 대구 여러분들 그냥 놓치지 마세요. 대구는 이번에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은 어떤 사업 방식 갈지 모르지만 개발한다는 건 전제 깔렸잖아요. 인천은 지금 민간 주도 형태로 초기 재개발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고요. 대전은 조용합니다. 누가 성 그리기만 기다리고 있고요. 대구는요, 정말 현명해요. 그 낡은 지역이죠, 오래된 지역. 재개발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 낡은 지역에 주민들의 10% 동의만 받아오면은 재개발 예정구역 신청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공고 냈다가 올해 4월 달, 5월 달에 예정구역 신청을 했던 게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번 6, 7월 달에 여기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대구는 분명히 한번 또 반짝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구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봐요. 대구 분들하고 많이 술도 많이 마셔보니까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전체 경기에 좋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경기가 한 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대구도 입주 물량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 7월달 기점을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대구에 연관성이 있는 분, 연관이 없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 대구 출신 분들 중에서 간혹 살라는 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대구에 있는 동구. 앞으로 뭐냐면 내가 보니까 강명역도 엄청 발전됐잖아요. 이번에 수원역 쪽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천안 이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대구 쪽에도 동구 쪽에 엄청 발전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성은 완전 저평가 받았어요. 그 달서구 옆에는 달성구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달서구까지만. 그래서 초기 재개발하는 곳에, 아시겠죠? 다들 신청해놓으니까 집값이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대구는 아무도 집 안 사요.
집값만 호가만 올랐지 집을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6, 7월 달에 약간 짧게 보고 좀 재미 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 발표가 안 나왔지만 발표되고 나면 또 한번 호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 6, 7월 달에 대구에 있는 시청 홈페이지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은 딱 보니까 투자의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대다수의 투자 유형은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시정노세 1.1%, 규제지역은 법인으로 들어가고, 비규제지역은 개인으로 들어가고, 결론은 안 들어가고 싶고, 다들. 맞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들 투자해서 막 선그리게 해가지고 선그리는데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시는 게 있는데, 이 2.1% 투자 지역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체크를 또 물어서 하셔야 되게 뭐냐면, 전세가가 받쳐주나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전세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투자금이 뭡니까? 목표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뭡니까? 투자자 지역에 가면은, 처음에 전세가 낮았던 거를 다시 수리해가지고 전세가 올려놓거든요. 전세가 올려놓으면 또 집값 올릴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투자 들어간 곳에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전세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어요. 그런 지역은 솔직히 뭡니까? 잘 보세요. 그런 지역은 전세에 있는 물건이 있고요. 전세에 끼고 있는 물건이 있고 전세를 안 끼고 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가격차가 천만하잖아요. 전세 물건이 많이 깔리게 될 곳은 무조건 전세를 1,000만 원 더 주다 전세 있는 거 사는 줄 알아요. 진짜 세입자 못 맞추면요. 장치대 되면은 내가 다 그래. 내가 다 그래요. 그 집 하나 사잖아요. 2,000개트 갔는데 계약금 3,000만 원 들어가고 중도금 8,0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잔금 기간 넘겨가지고 15일 때 세입자 맞춰가지고 다시 돈 받아오면서 그 매도인한테 미안해서 한 대 내지 드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세입자 못 맞추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집단적으로 우르르몰이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전세 물건이 개수가 많은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그게 있어요. 부동산 가면요. 그냥 사는 물건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딱 가서 뭡니까?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세입자인 건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뭡니까? 그분이 진짜 물건이 있나 없나를 보여주는 거지 인터넷 나와 있는 개수 38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임야갈 때요. 저는 그래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매수자잖아요. 매수할 때 불러주는 가격은 한 1억 천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집원은 어떻게 되고 무슨 빌라고 부모님이 나중에 우편물 딱 뒤지고 이름 넣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가 아들인데 요거 좀 팔려가지고 얼마 정도 할까요? 분명히 내가 살 때 1억 천이랬거든요. 팔 때는 뭡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물건이 귀해서 잘 팔릴 거예요. 한 1억 한 500 정도는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 있거든요. 즉, 부동산 현장 가서도 항상 뭡니까? 매수자 할 때처럼 물어보고요. 맞죠? 매도하는 것처럼 해서 물어가지고 그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알아보시면 좋고, 전세 물건을 뭡니까? 내가 세입자인 것처럼 진짜 해가지고, 어딥니까? 물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고, 진짜 세입자 물건이 없으면요. 그 동네는 뭡니까? 종세 넣기가 쉽잖아요. 집수리만 조금 해주면 금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세 금액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요거는 약간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잖아요. 대다수 뭡니까? 나는 이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초보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좀 싼 가게에 살 거야. 그래서 이 끝까지 가져갈 거야 하거든요. 그럼 조합 설립하기 전에 동의서 받을 때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살 때는 머리카락도 좀 있었고요. 늘 빨랐었어요. 예? 아파트 한 입주할 때 되면은 머리카락도 하얗게 바뀌면서 부분 틀리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장 자체는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에 정말 좋은 장이었죠. 도마변동 8구이 엄청 떴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에 소구 도마변동 8구이 엄청 떴는데 그때 어땠는가? 대전은요, 분양가 자체 쌌어요. 도마변동 8구역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1200이거든요. 그럼 조합은 1100 했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 1100이면 곱하기 34평 하면 얼마입니까? 3억 1400 잡잖아요. 그때 피값이 얼마 올라갔냐면 2억까지 갔어요. 다들 뭐랬냐면, 야,
대전에 33평짜리고 6억 가까이 가. 미친 거 아니야, 했잖아요. 1년 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 대박. 6억밖에 안 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관념을 바꿔가지고, 강력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최소 평균값이 9억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당연히 다 넘어갔죠. 경기도권도 다 넘어갔잖아요. 동탄도 뭐 10억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됩니까? 강력시 중에서 부산도 넘어갔고, 대구 넘어갔고, 강주는 일부 지역 넘어갔어요. 동선도하고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안 올라간 데가 인천하고 대전하고 강주인 거예요. 근데 인천은 거래량이 많아지고 조만간 일어날 게 보이니까 미리 선정하신 분도 있지만, 대전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그래요. 대전은 내가 투자해보니까 인천은 진짜 투자하기 좋은 동네예요. 개발 우대도 많고, 자금도 많고, 재미를 여러 번 보셔요.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대전은요, 아시는 뭐 제가 대전 색을 뭐 욕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분들 느리세요. 갑자기 있다 보니까, 뭐 설마 안 되겠어? 막, 갑자기 뭐가 되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나는, 대전장이, 자 보세요. 도마변동 8구역은요, 옛날 가리처분 인가 받을 때요, 옛날에 받아보니까, 재개발을 뭡니까? 투기 가열지구에서 재개발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매가 안 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사업시 인가를 받아보니까 한 번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도마변동 8구역은요. 대신에 도마변동 11구역은 투기 가열 지정되고 난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 매매가 안 되는데 도마변동 8구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3억 8천, 피 2억까지 갔던 친구가 1억 증가돼요. 그럼 5억 되잖아. 5억밖에 되잖아요. 내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가 2억 올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아파트 짓고는 과정에서 떨어지잖아요. 이거 딱 주워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주워담고 2년만 다 지나보세요. 아파트 딱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팔고 갈 거라고요. 이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리가 뭐냐면 정법이 33평, 4평은 9억 간다는 기준 하에서요. 항상 뭡니까? 조합원 분양가 얼마, 피 얼마인지 다 보고 뭡니까? 한 6, 7억 선이네? 그러면 뭡니까? 앞으로 인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약간 뭡니까? 리듬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그런 걸 잡는 게 좋지. 지금처럼 뭡니까? 장 자체가 좋아가 초기 재개발을 쫙 몰려서 초기 재개발에서 가격 엄청나게 올리는 상태로 뭡니까? 야, 동의서 다 받았어. 이제 들래. 그랬다가는 뭡니까? 이빨이 아니고 뭡니까? 사업이 바뀌다 보면 부분 틀리가 전체 틀리가. 그것처럼 그런 것도 약간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자, 유형이 두 가지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초기 재개발은요, 이 친구가 추진이 만드는 데만 1년 반, 2년 걸려요. 추진이가 조합 처리까지 하려면 6개에서 1년 걸립니다. 즉 2, 3년 뒤에 있는 현장이 조합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조합되고 나면 지동력세는 1.1%는 못 내겠지만 좋은 거 뭐냐면 변수가 재밌는 겁니다. 딱 얘가 그거예요. 숭이 5구역이 숭이 5구역. 숭이 5구역은요, 제가 봤을 때 어디냐. 인천의 전체장이 한번 올랐다가 죽었잖아요. 얘들은 올라갈 때도 죽었었어요. 내려갈 때도 같이 죽었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들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한테 뭐랬냐면, 야, 우리 조합장 없지만 조합장 뽑게 돈 좀 빌려줘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그건 안 돼요. 여기 위치 안 좋아요. 안 빌려준 거예요. 근데 진짜 여자 조합장님이 자기가 구이 다 만들어가지고 조합장 다 된 거예요. 그게 생긴 어떻게 됩니까? 조합장이 만들어지니까 이권의 움직임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아무리 현대건설이 브랜드 좋더라도 아시겠죠?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야, 너 힘들 때 돈 안 빌려주잖아. 너 나가. 현대건설은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수준을 쳐야 되니까. 일조를 클럽을 들어가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공격적으로 하는 포스코 같은 데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 나가. 포스코 같이 할래? 왜? 딱 인천은 또 포스코가 또 먹히지 않습니까? 본사가 또 송도에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안 먹히더라고요. 본사가 송도에 있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점에서 분위기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이 상태에서요, 시공사 바뀌어버리면요, 다들 하죠. 아, 저 좋은 시공사 왜 버려? 그냥 가면 될 건데 하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시공사가 바뀌어버리면 돈이 바로 올라가요. 돈이 풀리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꼭 조합장이 바뀌고 나면 마음 소리 하죠.
시공사도 바뀌라. 그 시공사 수조팀에 물어보면은 말 그대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저 아웃라인에 나와요. 그러면은 또 뭡니까? 시공사 바뀐다고 하면 자 보세요. 짧은 시간에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숨이 없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 그런 것도 맞습니다. 사업성 정말 좋아요. 왜 좋냐? 구역 내에 빌라들이 많지 않고요.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사업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수익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놓고 투자를 하잖아요. 주택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빌라가 없다 보니까 매수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거래가 얼마 안 되니까 조합원 가격은 아시겠죠? 빨리 안 올라가요. 이런 친구는 언제 올라가냐면 가일 처분 인가받고 2주 딱 나가잖아요. 그때 막 급격히 올라가요. 그 내가 보니까 경기 좋을 때는요 안 올라가는 친구가 없어요. 인천에는 상인천처럼요 입지가 좋고 사람들의 풍문이 많이 깔린 데는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작했던 인천 밑으로 오고 있는 하기상구역이 있죠. 거기는 브랜드도 좋고 규모 큰데도 인지도가 없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됩니까? 상인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미추는 어떻게 되냐? 미추 사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끝에 폭발하더라고요. 딱 이런 데는 그거예요. 자 보세요. 사업성 좋은 거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간 치고 빠질 때 주택만 있으면 이건 아무도 안 살아오기 때문에 단타치기 재미없어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울산 남구 B-공사구역 있죠. 그걸 엄청나게 단타치기 재밌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치도 좋은데 옆에 친구들 다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2, 3억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뭔가 움직이면 바로 올라가겠는데 그래도 엄청 빨리 올라갈 거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역 내는 빌라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투자자를 우르르 와서 사고 우르르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역을 볼 때요. 자, 빌라가 많으면은 사업성이 없어. 아니에요. 단타치기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시고요. 단독주택지가 많으면 여기는 사업의 본질 좋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가래쪽 인가받을 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도 시점을 다르게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이번에 진짜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진짜 심층분석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기 재개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딱 어디냐? 지금 보면 딱 창동처럼요. 창동처럼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이 없었으니까 해제도 없었겠죠. 그냥 노블량도만 있었던 동네를 신규 재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항구대이고요.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구역을 지정했다가 해제가 된 곳이에요. 해제가 됐다 다시 또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은 돼 있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를 동의서를 2개 받죠. 해제 동의서와 재개발 신청 동의서 2개를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려는 곳이 있어요. 딱 오늘 오전 수업 하다 보니까 여기는 미혼, 맞죠? 여기는 미혼이고 여기는 재혼. 요거는 별거 주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요, 이 3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뭘까요? 간단한 절차는 새로이 재개발하는 친구들이 제일 쉬워요. 하지만 서울 지역에는 공공주도가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인천은 이제 자보세요. 투자자도 엄청나게 돈이 좋잖아요. 시청에 안 들어가보십시오. 구청에 시청 들어가보십시오. 안 받아주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천시청이나 구청에 들어가시면 신규 재개발 물건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시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재개발 해제된 곳 있죠. 거기에 뭔가 개발 계획을 뭡니까? 다 수립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갑자기 재개발 신청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을 완화가 해줬으니까 인천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용역도 모르다 보니까 이번에 법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올해 말에 기본 계획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동이나 이런 동네는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초에 시청이 가능할 겁니다. 인천은 지금부터는 다 스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산에는요, 진짜 부산에 약간 사찰 기술이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해제 동의서만 받으면 해제 바로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최초로 해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동의서만 받으면 해제를 해줬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제 동의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형식적으로 공람이라는 걸 하게 해가지고 이해관계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구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시간도 길게 되고요. 그 사이에 자 보세요. 개발 호재가 있던 곳을 개발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향후에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요 슬럼화가 되버리면 문제에 대한 클장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해제되는 곳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이런 해제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쉽지도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해제 동의서 받는다는 현수막 다 붙으니까 될까요? 집값이 부산 같은 경우는 3억이 올라가요. 네. 약간 근데 지금 됐냐? 3억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지금. 아시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 그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의 정책이 약간은 가변적인 건설은 가능해요. 그 내가 맨날 비교한 게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있잖아요. 그때는 세법 규제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강화만 했을 때도 중간만 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걸어가지고요 투자가 됐어요. 그때는 한 대 등 맞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23~24번을 거쳐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딱 그 어떤 느낌이냐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 방에 딱 때려가지고 케어시키는데 이건 딱 뭐냐 문재인 정권은 본토에도 말하면 딱 잼이지 딱 이렇게 되면 코 끝에 딱 맞잖아요. 그거 어떤가 하십니까? 처음 맞으면요 코가 찌하면서 눈물이 쫙 나요. 그래서 코피카를 놀래버려요. 맞죠?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정책이 나와가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일단은 뭔가 찡하고 아파요. 맞죠? 근데 그걸 알고 두 번째 맞아보고는 안 죽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픔을 떠나가 짜증만 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폭탄을 똑 떨어뜨리면요 웅츠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맞죠?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떨어질 거 알고 옆으로 옮기면 됩니까? 풍선 효과로 돈이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떨어질 걸 대비해가 다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걸 옮기면서 풍선 효과라고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들이 바뀌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지의 이용 계획, 개발 호재 이걸 보고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돈의 흐름대로 바뀐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림부터 그리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말 어려운 것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일 빨리 올라가요. 가격이 제일 쌌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재개발도 재개발 안 하고 오셔야 되고 인천은요 잘 보세요. 인천은 재개발 해제된 곳은요 다시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인 것처럼 75%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3분의 1은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은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일단 인천은 좀 약간 스탑을 시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뭐 해안나무부터 용명 1, 5, 9역 다 갔는데요. 다들 동의서 받는다는데 다 뭐 받는 거 아십니까? 그죠? 법에는 딱 동의서 서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 관한 동의서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들 이 동의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동의서냐면 구역 지정 신청할 때 넣는 동의서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전 타당성 검토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초기 재개발할 때 동의서 무조건 뭡니까? 두 개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찾아야 되고 먼저 받을 때는 두 개 같이 받지만요. 먼저 써먹는 방법은 이거는 전체 주민의 10% 이거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제일 보니까 초기 재개발 가보면 다들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준비위원장 만들어놔요. 자, 여기서 준비위원장을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냐? 이 사람이 원주민인지, 요 동네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어느 구역을 가니까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집이 어디서 할까? 소리라고 해요. 아하, 여기 투자자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끼리 돈을 모으든지 투자자 한 개 상무 중에 사무실 한 개 빈댔으면 간판 한 개 달으면서 준비위원회 사무실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막 동의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동의서도 전혀 다른 동의서를 받고 있고. 네.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잘 보세요. 분명히 투자자들은
돈 내기 시켜서 가격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요, 끝까지 안 했어요. 이따가 빠져나가요. 끝까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조합 사무실 가더라도 다들 그 준비위원장이 누군지 물어보고 주민들 물어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물어봐요. 원주민이면 나는 원주민하고 약간 융합이 된 준비위원장에는 인정합니다. 근데 투자자만 모이는 준비 단계는요, 나는 솔직히 그 현장은 안 될 거라 봐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현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래요. 준비위원장이 누구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소개받아가지고 구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을 추진위원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감사까지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저희 톤반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밥 사격 먹이면서 추진위원과 대의원들 다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원주민들과 융합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흥을 붙게 되면 집값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투자자만 올렸다가요, 잘못돼버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실제적으로 해안나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 구역대도 예쁘고 좋아요. 노블랑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동의서 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크게 그리면서 뭐랍니까? 요게 신축이 3000세대야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800세대, 1000세대 만드는데도 흰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는데, 내가 봤을 때 3000세대 만들면요, 만들어지고 나면 좋은데 그거는 10년이 걸릴지 12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그림만 그려놓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의서 받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구역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축 재개발에서 사이즈는 신축이 800개, 1200개 사이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조합원 수로 따지면 한 3, 400명. 여기가 사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원주민과 올리는 것도 보셔야 되고, 동의서도 보셔야 되고요. 자, 요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초기 재개발 때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절차가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대다수 지금 초기 재개발 하는 친구들 있죠. 초기 재개발 하는 친구들 다 뭐합니까? 노블랑도만 그려가지고 하잖아요. 자, 재개발은요, 노블랑도만 보는 게 아니고, 호수 밀도, 가속 배치, 적도를 다 봐야 돼요. 근데 가로주택은요, 가로주택은 노블랑도만 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노블랑도만 그림 그리면서, 했다 하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이 나머지까지 만족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일반인이 하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그냥 저희 일을 할 때 도시계획업체 하세요. 바로 몇 개 걸려요. 가정도 몇 개니까 3일 만에 다 오케이라고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동의서 받으려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노블랑도를 다 체크해야 되고요. 플러스 뭡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설계까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거는 생략되고 노블랑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안나무 같은 경우 보시라요. 다들 검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블랑도 신청하려니까 노는 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업체인데 맡기려고 하니까 도시계업체는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돈 5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주민도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같은 손을 넣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빨리 해야 했거든요. 빨리 신청 받으십시오 했더만, 갑자기 그때 구역이 내가 너무 크다니까 구역을 나눈다는 거예요. 늦어버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청에 문의해보니까 재개발 해제된 구역이잖아요. 시입장은 다시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해안나무 구역에 지금 주거하는 개선 사업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월달, 7월달에 지정되는 순간 됩니까? 재개발은 2년 동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투자했던 분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한 달 만에 실투자가 2천만 원 들어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 올라갔잖아요. 5천만 원 그냥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얘들은 만약에 6, 7월달에 제대로 바로 보여드는 안 되면은 주거의 해전지구로 지정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생의 기념품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봐보세요. 재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뭡니까? 시세는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유력이 잘 받아주고 있어요. 가로주택. 가로주택은 지금 뭐냐면, 지금 해안나무는 가로주택 한다고. 아까 면목동 그림 있죠? 그거 지금 막 구역에 다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안나무는 당분간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지금 요런 게 끝나고 나면 자, 첫 번째 관문이 그거예요. 사전 타당성 검토가 1번이에요. 재개발 동의서 다 했잖아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했는데 재개발이 알고 보니까 접도율하고 가속필증이 안 돼가지고 재개가 안 된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인 사전 타당성 검토할 때요,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등급이 D등급 안 나오고 C등급 나와가지고 재건축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로 취급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투자했던 사람이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여기에서 뭡니까? 계속 사가지고 한 7천만 원 들고 돌았잖아요. 여기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돼버리면 7천짜리가 1억에서 1억 2천까지 가겠죠. 근데 통과가 안 돼버리면 다시 뭡니까? 2, 3천 줄으면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곳이 인천에 지금 간혹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과가 되면 오케이인데, 보세요. 내가 봤을 땐 이 통과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살다가 하나의 사업 단계 중에 제일 긴 단계가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업체 선정해야 되죠. 도서 작성해야 되죠. 이거면 2, 3개월 걸려요. 그리고 부서별 협의 있지 않습니까? 구청, 시청, 유관기관에서 약 30개 부서를 두 분 돌다 보면 3개월 가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협의가 거의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칭이 뭐냐면, 공람이라는 거예요, 공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무슨 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이라는 게 있어요, 공람. 아, 이 공람도 뭡니까?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의 협의가 끝났네. 자, 마무리하게 들어가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뭡니까? 옛날에 구역 지정할 때 공람만 들어가면 바로 사업 들어갑니다, 투자로.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공람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이후에 구의회 의정지와 도시계획 심의 하잖아요. 도시계획 심의도 그냥 한 번만 통과 안 해줘요. 기본 한 번은 캔슬, 그 다음에 통과해주는데, 요 기간이 거의 10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오고 나면 추진을 만들잖아요. 자, 여기 살펴볼게요. 재개발 구역의 정확한 시작점 언제냐? 동의서 받을 때 아니에요. 이런 단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올 때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 고시가 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정확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 있죠. 옛날 같았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때 뭡니까?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인 뜻은 이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향후에 집이 철거가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면 뭡니까? 말 그대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더라도 지정료세가 1.1% 아니에요. 중간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금 프로들은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는 분 중에서 같이 오시는 분 중에서 진짜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실제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돈도 많은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다양하게 다 접근하고 초기 재개발 많이 접근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재개발에 초기 들어간다 하면 그분 직접 선을 그려요. 선을 그림 그리듯이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명확하게 그려요, 이제는. 그리고 당연히 1번 투자가 뭡니까?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가는 빌라를 무조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 하냐? 진짜 똑똑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는데 서울시는 몇 개월 잡았냐면 1년 6개월 잡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여기 초기 재개발한다고 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차 투자는 뭡니까? 다들 빌려야 하죠. 근데 그분은 딱 어떤 말이 되냐면 주택이 싼 게 나오고요, 빈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싸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 매입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뭘 지냐면 신축 빌라를 지어요.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 신축 빌라 짓는 거죠. 맞죠? 왜 짓겠습니까? 그냥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좋아버리는데 빌라를 가지면 8명 되잖아요. 그럼 땅을 10억 주 사잖아요. 10억. 그리고 공사한테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보면 18억이잖아요. 근데 최소 3억 5천씩 해가지고 8채를 팔아보십시오. 그럼 28억이에요. 그거 차이만 작진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지었다가 언제까지 지었냐? 구역지정 결정국 시까지 지으셔야 돼요. 예? 그럼 이 안에 1년 반 안 충분히 짓거든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분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양도 잘 나가고, 신축이다 보니까 세도 잘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재개발이 지연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빌라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진짜 프로들은 뭐냐면 빌라만 사는 게 아니고 재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뭡니까? 신축 빌라 짓는 거예요. 그 조합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단어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 산정 기준이에요. 권리 산정 기준이 뭐냐면요. 원래는 권리 산정 기준 이후부터는 개발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권리 산정인 이후에 준공이 나게 되면 그 집은 뭡니까? 보상도 못 받고 소유권도 없이 그냥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 보냐면 정비구역 지정으로 보는 데가 있고요. 정비구역 그 공남 여기 공남 산결전을 보는 데가 또 있어요. 세입자처럼. 그런데 안양시라든지 성남시는 어디입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바로 뭡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초기 재개발했어요.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그냥 구청 건축가 재개발 담당하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이 동네에 지금 재개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말합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구역은 구역지정과 결정고 신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고요. 아니, 안양시처럼 성남시처럼 별도 지정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신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막 전국 돌면서 있잖아요. 울산에 한 개 투자했다가 서울 한 개 투자했다가 대구 한 개 투자했다가 저 솔직히 매주 전국 돌잖아요. 정신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잘 아는 곳에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상승 높은 서울 지역에 초기 재개발한다면 지방계 사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구역지정 도시에 나오면 추진위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4분 길어요. 그리고 가격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렇게 탁 올라갔다가 보합세로 쭉 가다가 사전 관할사 검토가 통과되면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전 관할사 검토 끝나고 나면 구역지정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요즘 주기로 봤을 때는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1년 반, 2년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1년 반 사이 한번 올라갔다면 1년 반 지나고 나면 또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항상 재개발, 재건축 보실 때 뭘 봐야 됩니까? 그 구역에 대한 입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측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항상 보면 있어요. 다들 뭐냐면 선생님 이거 살까요 말까 물어봐요. 재개발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재개발은 사고 넣고 뭘 중요합니까? 매도가 중요해요. 매도가. 그리고 됩니까? 제가 처음 강의해가지고 전말도 샀잖아요. 그때쯤 이 시점에서는 선생님 한 6개월 뒤에 한번 보시고 파시죠. 아니 또 두 가지 가시죠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장자체가 3개월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제 말 듣고 사신 분은요 반드시 저한테 2~3개월마다 전화를 한 통 주세요. 그래서 그 산 곳이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는 매주 총국을 돌기 때문에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옛날 강의할 때는 매주 할 때는 좋았는데 장자체가 한 2~3년 지나고 나니까 인천시장이 입주 물량 때문에 약간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빨리 타임 좋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그래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고 난 뒤에 2~3개월마다 사고에 대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내가 봐서 매도 시점 잡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제가 여기 있어 강의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2~3개월마다 시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뭡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성심성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가 주거 정비 지수란 건데 뭐 동의율하고 뭐 물리적 요건들을 하고 해야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딱 통과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또 뭐예요? 지금 사실상 사업이 보면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하잖아. 안전진단이요. 그러면 예비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 그거는 전체 주민 10% 동의만 받으면요. 서류를 해서 로블랑만 딱 보고 신청하면 그 어지간하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밀 안전진단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통과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들어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통과가 될까 안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전진단비를 모을까가 제일 힘들어요. 안전진단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업체 돈 받으면 되는데 약간 그런 불법성이 있으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전진단할 때 등급이 있어요. 2등급. 2등급은 뭡니까? 전쟁 시에 발생했던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그게 2등급이고요. 진짜 재건축이 2등급은 거의 안 납니다. 서울에 한번 나와가지고 2등급 나가서 사전 2주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죠? 안전지 통과하자마자 2주 나가야 되죠. 그런 건 잘 없고, 보다 대다수가 D등급. 조건부 승인은 나고, C등급은 유지보수 관계라서, 그건 리모델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어지간하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조건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도로환경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생각보다 보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잘못돼버리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거고, 아까 보셨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노후 불량도를 70% 했던 거를 3분의 2로 줄어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완화 정책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쇼맨십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나머지 오늘 어디입니까? 초기 재개발에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은 진짜 농담하고 놀다 보니까 앞부분밖에 못했는데, 일단 오후는 좀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 초기 재개발 끝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현장 구역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용현 1구역이라고 있어요. 옛날 작년 말에 투자자들이 어떤 원리에서 들어갔냐. 재개발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제한으로 해서 재개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2, 3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마처럼 무조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구역 전체를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 저희 구역은 2,500세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 대박난다 하잖아요. 2,500세대 만들어지는 가지 너무 힘들다고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역에는 뭐가 문제냐면, 지역 주택조합이 2개나 있었어요. 그 내가 첫 용역 1 미팅 할 때 뭐라 했냐면, 아니, 이렇게 큰 구역인데 지주택가 왜 싸워서 일을 하려냐고. 지주택 구역 빼버리고 해도 충분히 한 1,000세대 넘게 나오면 충분히 아파트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만 어느 순간 그 말 듣고 난 빼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는 도심 재생 사업 있죠.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예요? 전체 면적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은 한 15,000평, 신축 따지만 1,400세대 정도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나머지 도심 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곳에 투자하시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진짜 기념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인천의 용역동이 엄청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뭡니까? 처음에는 여기 용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슨 유명한 서울에 유튜브에 나오시는 컨설팅 업체 해가지고 투자금이 2, 3천 들어가는데 컨설팅비를 500, 1,000만씩 받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중개행위는 수수료 사업이라서 수수료 정도 받아야지 거의 개발 이익처럼 받아가시는 그 자체는 좀 많이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다수 분들이 그분들한테 사가지고 돈은 그쪽에 주놓고 질문을 저한테 하죠.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깔끔하게 뭡니까? 욕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더듬어도요. 욕할 때 안 더듬어요. 쫙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초기 재개발할 때, 여기는 정비업체 들어왔어요. 얘기한다 했잖아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추진이 구성이 돼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명확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고 PM사나 컨설팅 업체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초기 단계에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비업체는 추진이 구성되는데 아시겠죠? 얘들 그대로 갖다가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명함만 바꿔가지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명함만 바꿔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업체가 있는 게 다르죠. 그런데 이 업체가 있다고 없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내처럼 이렇게 뭡니까 초기 단계 때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우리한테 저희가 용역 드릴 테니까 이다시죠. 지원자 주세요. 동전 빌려서 하잖아요. 저희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사전 산학사 못하는데 1년 반, 구역 지정하는데 1년, 추진위까지 해가지고 조합 처리하는데 6개월, 거의 3년이나 시간 걸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조합은 많은데 해가지고 OS 공부용 하루 일당 17만 원이에요. 4명 쓰면 68만 원이잖아요. 한 달 쓰면 2천만 원이에요. 최소 동의서 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1, 2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1, 2억하고 용역권까지 받으려면 2년 반,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장 자체가 한번 바뀔 것 같아요, 인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같은 경우는 돈을 미리 넣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진행이 안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인생이 또 뭡니까? 정비업의 기념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희도 옛날, 진짜 솔직히 그래. 저는 예전에 2016년도, 17년도 엄청 잘 나가서 부산했어요. 진짜 나이도 어린데, 정비사업 공무상도 받고, 무슨 지금 부산시 맞춤형 교수도 있고 막 다 있지만요. 제가 그때 뭐냐면, 한 번 뭡니까?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거 가지고 큰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 30억, 40억 용역을 계약 체결하는 정말 힘 좋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막 넣었어요. 막 현금을 있는데도 안 넣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했는데, 시공사 선정하기 직전에 비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종이를 못 열은 거예요.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우리가 져버린 바람에 거의 2년 반 동안 대법원 가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그럼 돈을 그때 다시 회수할 수 있나 싶은데, 시공사 선정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그놈의 조합장 자리에 가서 또 조합장 싸움 때문에 1년 반 간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돈 회수가 안 되고 있어, 아직.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하, 그때까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대학교 강의만 했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면 서울에 강의하러 온 거예요. 애들 얼굴 주려고.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체감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부동산 경기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것처럼 지금은 마냥 좋아 보이고요. 1년 반, 2년, 인천은 또 2년 정도 지나면 입주 물량 많아져요. 그때 주춤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은 1년에서 1년 반만 딱 보고 투자를 계획을 수립해서 회수하는 것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인드를 바꿨죠. 뭡니까? 지금처럼 큰 거 용역해가지고 한방에 돈 들고 가는 것보다 올해 수주했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돈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빨리 돌리려고 저도 진짜 전환시키다 보니까 아까 입찰 공고 봤죠? 입찰 공고에 보면은 지금 뉴스 기사는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입찰 공고가요. 재개발 관련된 입찰은 거의 없어요. 진짜 보십시오. 다들 가로주택, 다들 소규모 재건축 이쪽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뒤의 모습은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재개발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네. 돈 쓰고 고생하고 못 받을 거 아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회사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서울은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제를 받겠는데 이 업체 선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업체 선정도 기준표가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기준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입찰에 우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용역 단가가 1000세대 만들어지면 용역 단가가 한 15억 정도 하잖아요. 지방 가면 20억 받아요, 20억. 그거 뭐 한다고 서울 들어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명목동, 목동 쪽에는 무조건 뭡니까? 가로주택과 리모델링을 저희 하려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목동보다는 명목동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게 끝났을 때는 목동당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 끊질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거 보고, 저도 현실적으로 그림한 그린 데를, 뭡니까? 다들 아티스트처럼 하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업까지 꾸려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한 수주를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보다는 가로주택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거.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보셨던 해안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해안나무도. 해안나무도 다들 이 그림 한 개 하고요. 뭐 홍보 있어요. 그 시체. 저 어디서 많이 본 거 시체. 자꾸 겹쳐, 저기가. 그러니까 가져보니까 겹치고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노블량도 다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개선 사업이 끼어들다 보니까 빨리 가로주택이 모두 신청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매수는 추가 매수는 아직은 많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곳에 지금 제가 내일 회의를 하는 곳이 인천에 있는 용인 5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용인 5구역 현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뭡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2, 3천 개 우르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20년도 12월 19일 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 대전 사업 중에 더불어 마을이 지정된 거예요. 자, 더불어 마을이 지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민의 일부가 사업 참여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 보세요. 딱 그게 어떠냐면 요게 이 경의고속도로가 여기거든요. 요 경의고속도로 접하고 있는 요 부분은 제외하고요.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도심 대전구역이 지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그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지고 왜 당신이 다 사업을 하지 않고 일부만 하냐 부터해서 제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객님이 그때는 지랄을 하죠. 제가 당신 뭐 사고 팔고 단기 치료 주는 거 아니냐고, 이 도심 재생 사업은 내가 지정했냐고,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넣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는데 당신 같은 경우는 뭐 투기꾼처럼 단타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하냐고, 나한테 이런 소리 할 거면 당신이 끝까지 관리처분 때까지 그냥 가져가라고, 갈 자신한테 말하라고, 그리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멍지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닥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연락이 안 나요. 진짜.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하면요, 여기가 경의고속도로잖아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엄청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공원 있잖아요. 이 공원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냐면 고도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몇 층이 아니에요. GL로부터 16m. 그럼 아까도 5층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준주거지군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경의고속도로는요, 경의고속도로 라인 쪽으로 해보면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은 여기는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은 향후 개발되고 나면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딱 규제를 묶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는 자보세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이거 풀 수 있나 없나? 충분히 풀 수 있고,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지만 고도 제한 안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한 블럭 다 거의 170개에서 220개까지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준주거 고도 제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음벽으로 됐던 곳이 딱 끌려가요. 개방감 생기고, 그 앞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고속도로가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차가 다니거나 중간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이 차들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전체가 공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 개방이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안 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알고 보니까 옛날 재개발할 때 사업을 반대하셨던 분, 카센터 하시는 분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주민이 떼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게 세 개만 재개발하게 돼요. 잘 보시면 항상 투자는 규모의 수를 따져가지고 교집합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란 사업이 뭘까요? 요 세 개 블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에요. 요것만 해서 한 600개, 700개가 나와요.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가 통과되는 도로다 보니까 용도 폐지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 인가 신청할 때 있잖아요. 도로가 나눠지면 구역의 혜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사업 계획 1안과 2안, 3안에 들어가야 돼요. 한 구역이 3개가 설계가 3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는 사실상요, 재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가로주택이죠. 가로주택은 노블랑도만 보면 돼요. 맞죠? 그리고 바로 조합설계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 애들이 가로주택이 더 현명하고 좋은지 알면서도 왜 재개발 들어가려 하냐? 예전에 재개발하려고 했던 그 업체들 있잖아요. 위원장하고 철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 선점해 놓으니까 저는 가로주택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분들은 요 세 개의 블록에 대한 이권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가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분위기 어떨까요? 초반에는 지금 재개발 가려고 분위기 가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회의해요. 일단은 이건 명확한 거니까 좋지만,
투자는요, 지금은 재개발한다고 얘기했지만 갑자기 시에서 안 받아준다. 도로 용도표지 어쩔래? 너 하지마. 가로주택 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 친구와 요 친구는 그나마 뭡니까? 재개발 구역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고, 각자 가로주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도면에 안 나와 있지만요, 요 중간마다 도로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가로주택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통관된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재개발은 도로를 사들이는, 매수하는 근거가 있는데, 가로주택은 통관되는 도로를 없애버리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부산에 어딥니까? 계금 시형은요, 소규모 재건축한다고 우르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멘붕은 뭐예요? 왜 멘붕했냐? 중간에 통과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귈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다 보니까 작은 도로마다 아파트 구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에는 도로할 용도 폐지가 없는 상태고, 여기에는 중간에 도로가 다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주택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가로주택 조심해야 될 거. 그냥 블록만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통과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없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냐? 구청의 건설가에 전화하시면요, 요 도로를 용도폐지, 가로주택 할 경우 용도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에서 뭐라냐면, 요 도로 용도폐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건설가에서 물어보시고 사업 신청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로주택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노블량도가 안 되고 반대파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도로 통관되는 도로가 있나 없나라고 하고, 그 도로를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교수님, 저렇게 준주거 있는데 뒤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 낮은 저층 주거지들이 있잖아요, 빌라들이. 그럼 쟤네들은 어쨌거나 그 준주거니까 인천은 400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개발로 하게 되면 400으로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결국 이제 북쪽에 저렇게 저층 지역을 하면 여기 이제 높은 데가 이렇게 올라가도 문제는 없나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죠. 핵심은 여기는 저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안 되죠. 저기는 재생사업이니까. 예, 쫙 올라가면 뒤에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집값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앞쪽에는 그냥 근거 법령이 있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네. 법적 문제가 없으면 대신 민은 들어오겠죠. 네. 도로 용도 폐지하지 마라, 이게 얼마큼 도로 더 내달라, 그 공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에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민은 듣겠죠. 민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거든요. 대신에 뭡니까? 딱 똑같아요. 우리 전쟁도 우리가 현장도 보면은 먼저 시작했던 애들 당해요, 먼저. 근데 뒤에들요, 사업 안 할 것 같아요. 언젠가 또 한다는 거죠. 2년 지나서 도심 더불어마을 안 돼버리면 또 재개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재개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고도장 풀면서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요 아파트 사람들이 또 데모하겠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 남천동에 있는 재건축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1번으로 하니까 우리가 앞에 있던 1번이 있거든요. 코로 하늘 제가 우리가 미는 아파트 주민들 엄청나게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하니까 얘들 엄청나게 밀어 넣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저해되지니까 사업이 늘어질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딱 여기까지 딱 강의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만수동. 옛날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 5천만 들어갔다가 좀 떨어져가 지금 3,500 들어갔다가 지금 만수동에서 제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인천 오시게 되면 여기 재개발 구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힘이 좀 드는지, 여기 내가 사발부도 아닌데, 무슨 내가 찾은 사업가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니고 자 검토해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 너무 커요. 잘 보세요. 그리고 구역기가 너무 따뜻해요. 기반시설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집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이 됐잖아요. 기반시설이 여러 가면 재개발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기반시설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해서 집값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 블록도 가로수대하면 또 나갈 거예요. 1구역, 2구, 3구역.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해서 다들 돈 올려놓는데 자기 집값 올려놓은 거, 그거를 내보고 검토해가지고 내 집값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나한테 떨어지면 하나 없어요. 내 떨어지는데 차에 기름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시겠죠? 월급쟁이는 이마에 땀 흘린 순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월급쟁이는 이마에 땀 흘리면 적자입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만수동 재건축. 똑같아요. 만수동 쪽에 재개발보다 우선적으로 했던 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 아시겠죠? 밝은 상태가 130년 넘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자하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가격을 들어 올리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재건축 구역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래요. 나름대로 이분은 도시계획을 좀 아시는 분 했어요. 도로가 있으면 해남도로에서 도로 색백 해가지고 넓힐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좀 아쉬운 건 공원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 놔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부러 어디서 그림을 보가지고 아시겠죠? 시야만 넓어지가지고 그린 건데 자, 일부 첫 번째 해결될 문제가 뭘까요? 안전진단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안전진단은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전진단 신청하기 위한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랬죠. 연합통합. 시작할 때는 다들 화려하게 시작하는데 각자 이 구조에서 너 어느 정도 부담해 라고 하면 애들 뭡니까? 각각 찢어지기 바빠요. 지금. 결론은 이 또한 뭡니까? 리모델링처럼 사업을 뭡니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값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약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랍니까? 안전진단 통과되겠지만 이 얘기는 별도의 아파트로 지정돼야지 답이 나오지 그거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 들어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전문으로 가지고 옛날에 여기가 아파트 만들 때 아파트 지구로 만들었었거든요. 아파트 지구로. 그럼 아파트 지구가 돼 있으면은 옛날로 따지면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이 난 걸로 간주된다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 할 수 있는데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서로가 제공을 할지는 검토가 안 되면 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자 지금 보십시오. 딱 그래요. 신현초 옛날에 한 1년 반 전에 가면 신현초 재개발 들어오셨죠. 신현초 인천 서구 신현초 쪽에 있는 재개발이 있었고 옛날에 따지면 북의 3위 여기도 다들 재개발 안 되다가 다시 재개발한 데가 동시에 받았잖아요. 자 결과는 뭡니까? 신현초는 요 상가 부분을 넣는다 뺏는다 그것도 때문에 싸움이 많았고요. 그 밑에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옆쪽으로 이제 다 빼버리겠다 라고 말 많아가지고 구역계의 범위를 잡는 데 맛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북의 3위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동의세를 빨리 받았잖아요. 이 보세요. 이제 거의 예술이 이제 거의 업자처럼 완전 잘해놨죠. 예, 전화번호 다 적혀있고. 근데 결과가 없이는 얘기는 거의 다 지고 다 끝나갔지만 동의서 받는 데만 해요. 1년 반이 걸렸어요. 다들 3개월 6개월 받는데 1년 반이 걸렸잖아요. 그게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동의서 받을 때는 장이 좋아가지고 그게 바로 올라갔잖아요. 동의서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인천경기가 규제지역과 묶이니까 됩니까?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번 장이 또 살아날 시장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실투자 금액이 뭡니까? 거의 1억 2천, 1억 5천까지 들어갔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문제될 거는 생각보다 동의서 받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도 가격은 한 1억 이상 올라가네. 실제로. 그럼 한 5천 이상 올라갈 게 보이니까 지금은 사전 탄원서 검토가 통과가 되면 한 5천만 더 올라갈 게 보이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더 줄 거면은 아시겠죠? 더 큰 이익을 바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 탄원서 검토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그때 들어가서 1년 동안 구역 지정 나는 거 보고 추진이 되는 거 보고 그때 가셔도 되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조합 관리까지 가서 보시는 것도 좋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인기 많은 데가 어딥니까? 9월동 재개발해서 여기는 약간 그래요. 지금 솔직히 노블랑은 딱 되는데 저 보세요. 생각보다 도시들이 반듯반듯해요. 대신 안에 있는 혹수 밀도가 많이 모였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구역을 지정이 되겠지만은 뭔가 이거 한 개만으로 잘 될까라고 그냥 물어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수동하고 이렇게 그림만 그린 때문에 친구들이 최고가가 얼마냐면 실투자 금액이 5천에서 7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은 초기 재개발은 실투자 금액 5천, 7천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다운을 해가지고 할인해 주시 다운해가지고 3,500, 4천원까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애들이 뭡니까? 4천짜리가 1억까지 가려면 사전 탄원 검토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사전 탄원 검토 통과된다면 확인해 봅니까? 노블랑도 아니고 나머지 지수들도 확인해야 되고 신축되는 설계까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말까지 좀 쉬세요. 괜찮아요. 초기 재개발.
구동 가지고 아시겠죠? 면목동, 목동. 우리에게는 면목동하고 목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뭡니까? 이 신혼초 재개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상가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다가 좀 요거는 포함시켜 하고 요거 빼고 가겠다. 학교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미지상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자. 지금은 다들 그림 그려가지고 있는데요. 중앙 남초 주변 쪽에는 잘 보세요. 인근 지역에 개발 과제가 많잖아요. 근데 주위 학교도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좋죠. 근데 아파트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가 있으면요. 자, 우리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 학교가 있으면 일족분, 학습분, 심의력 교체가 돼요. 이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층수 30층까지 올리고 싶은데 22층까지 낮춰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노브랜드만 보면 깔끔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구역계도 보니까 약간 도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충분히 되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학교도 있다 보니까 일단 뭡니까? 초기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자, 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구역 지정할 때 있잖아요. 구역 지정할 때 지금 옛날 지금 종교시설이 알바끼처럼 된 이유가 뭔가 아세요? 우리 한 10년 전에 재건축과 재개발 때는요, 종교시설 협의는요, 관리처분 인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한 5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제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있죠. 그거는 구역 지정할 때부터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역 지정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학교 때문에 높이도 못 올리고, 높이 못 올리면 경관심의에서 아파트 거기 아예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나름대로 인근 지역에 외부적인 개발 호재가 많고, 남도지만 학교가 좋다 보니까 그림에는 뭡니까? 배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여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추 8교 쪽인데. 자, 이거 보세요. 솔직히 보면은, 와, 진짜 그리다 뭡니까? 예술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들고 싶은 그게 한 가지예요. 무조건 초기 재개발은 그림 보고,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집합을 찾아라. 1번 이 재개발 안에서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 중에 재개발에서 인기 제일 많이 뭘까요? 그냥 브랜드 없고 아파트 이름 없는 빌라들 있죠. 이 애들은 뭐냐, 매매가 돼, 전세가 싸니까 제일 인기 많잖아요. 근데 누구나 봤을 때 이런 곳은 도로가 반사잖아요. 이럴 때는 뭡니까? 예비적으로 뭘 사야 되냐? 1순위가 가격, 투자금 작게 들어가면 빌라가 1번이 아니에요. 저는 1번이 뭐라 생각하냐면, 혹시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될 수가 있다.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해야겠죠. 그럼 저한테는 1번은 뭐냐면, 요 동네 안쪽에 있는 빌라를 싼 거가 아니고요. 보세요. 한 블록으로 되어 있고. 맞죠? 요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 안에만 가로주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파트도 있으면 요 앞에 해가지고 1개, 2개, 3개, 요거만 잘라서도 가로주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초기 재개발 물건에서 너무 선이 반듯반듯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더라. 그럼 그 동네는요, 무조건 싼 빌라 찾는 게 1번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내가 진짜 실투자금 2천만, 3천만 들어갔다면 1번 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내가 한 4천, 5천 더 간다면 돈을 한 1천만 더 주라도 혹시 뭡니까? 요런 데 재개발 안 되고 나면 혹시 가로수택에다가 해볼까? 또 이런 도로변 앞에 상가들 몇만 해당돼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요 안쪽에 있는 요런 데 빌라, 아파트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가지고 30년 넘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땐요, 딱 어떤 흐름이냐. 인천의 초기 재개발들이 내년 되면 아마 무너질 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어디 쪽으로 눈을 돌리냐. 이제는 너희 주민들이 그리는 거 못 믿겠어. 나는 시에서 그려준 거 찾을 거야. 그럼 어디로 모이냐? 주안 2사동에 있는 재정비 촉진구역 있죠. 미추 1, 미추 2, 미추 3, 미추 4, 미추 5, 8까지 있는 데 있죠.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추 5를 엄청나게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건 뭐냐면 미추 7을 잡아야 돼요. 미추 7을.
미추칠이 아마 앞으로 좋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단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거의 A 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세요. 살다가 이런 구역들 처음 봤어요. 주전자를 엎어놓은 거지. 맞죠? 주전자를 엎어놨잖아요, 주전자를.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 중간에 제척구역, 정치구역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여기는 도로도 반대하고, 솔직히 여기는 좀, 말 그대로 재개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 인천 예고 주변 재개발인데, 여기 혹시 투자하신 분 보셨습니까? 주전자 같은 당구입니다. 자, 이거보다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그거예요. 여기가 옛날 10.6구역이에요, 10.6구역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또 재개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00만, 2,000만 투자차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인천 생각해보니까 남동구는 없고, 이 출구준에서 숭이동이나 여의구역 쪽으로 그게 싸거든요. 그리고 식정구역. 이 말고는 없어요. 보평구 쪽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이 어냐면 여기 재개발 한다고 되는데 여기 그래도 남의 도로가 반듯하잖아요. 집 모양도 그 다음에 나쁘지 않고 그래도 재개발 할 수 있는 구역인데 지금은 신축 물량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초기 재개발 쪽으로 십정동으로 갈 거예요. 십정동으로. 가격상이니까 분명히 십정동 쪽에 관심 보십시오. 그리고 자 보세요. 진짜 재개발 구역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도로가 반듯한 모양이 아니에요. 머리 좀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 이 모양. 다 보이죠? 누가 봐도 뭔가 몽타주가 이거 모양이 재개발 모양이잖아요. 이 동네 가면요 재개발의 전기가 다 느껴져요. 딱 뭡니까 재개발 전기 대나무에 빨간색과 하얀색 깃대가 꼽혀 있어요. 진짜 이런 데 보면 동네를 재개발해야 되는 곳이지. 여기는 솔직히 보면 어쩌면 옛날까지 있으면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내가 보니 이 글씨하고 현황 없이 똑같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신혼초 재개발 쪽 말고 이쪽에 실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노후부양도 검토 끝났고 지금 신축되는 설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내가 보니까 임장을 해보니까 안에 노후부양도 다 돼요. 중간에 대단지 아파트 한 두 개 있고 상가 한 두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존치를 시켰다가 존치가 뭐냐면 재개발 구역에 그대로 두고요. 그냥 그 구역만 빼놓고 그리는 거예요. 제척은 뭡니까?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되면 존치로 넣어가지고 일단 구역에 포함시키고 그거를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도시개혁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돼가지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뭐냐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는 곳은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일 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도 언제 또 뜰까요, 가격이?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전 자산 공도 신청을 하잖아요. 여기는 잘하면요, 이번 기본 계획 변경할 때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시에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작업해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전문가들 들어가는 그 컨셉하고 일반인 들어가는 게 달라요. 자, 1화는 뭐냐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모두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 말 되면은 사전 자산가 공도 신청해가지고 내년 중순에 되면은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비구역 기간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해안나무, 신현초, 북해산을 다 재개발할 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위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요거 한 개만 하고 딱 제가 마칠게요. 지금은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지금 1,000만, 2,000만짜리가 도저히 생각해봐도 지금 부평구 10정동 있죠. 10정동 쪽에.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요쪽에 보면 다들 지금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남아있는 땅들이 다들 뭡니까? 개발하면 대박나겠다 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나머지 지역이 개발 다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가요. 지금은 이만큼 다니는 도로가 아파트 세가 늘어났잖아요.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도로변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상가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곳곳이 들어올 거예요. 스타벅스부터 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파리바게트나. 그러면 이 애들은요, 이 도로변 앞에 있는 애들은 재개발 절대 안 하거든요. 맞죠? 본인 같으면 재개발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도로변 앞쪽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이 메인 도로 앞에는 프랜차이즈 같이 있는 애들 들어오고 난 뒤에요. 이 안쪽에 뭐가 들어올 거예요?
임대료가 쌓여야지만 수익 구조 나오는 음식점 같은 데 있죠. 약간 안쪽 골목이라든지 다른 정도에 들어오고, 요 너무 안쪽에 뭐가 들어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들 한 2개, 3개 사가지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또 뭡니까? 모아주택처럼 또 지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올리는 이 동네가 다 재개발하니까 여기 남아있는 곳은 이곳이네? 여기 재개발하면 되겠네? 그건 착각이에요. 뻔히 개발되는 게 보이는데, 도로가 넓어지는 게 보이고, 돈 쓰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데, 이 도로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변 앞에는 용산처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안쪽에는 약간은 뭡니까? 아파트는 못 들어가지만, 그에 대는 뭡니까? 상응되는 주택, 다세대주택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가로주택을 하셨겠지만, 여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재개발 넣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냥 가로주택을 넣는 게 재개발 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재개발이 이제 잘 되면 이쪽 동네가 남아있으니까 재개발하면 되겠다. 자체 자생이 가능합니다. 경제도 같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안쪽에는 빌라들 같은 거 사가지고 가로주택선을 풀어버리면 최고 1번이죠. 그래서 가로주택은요, 도로 6m만 나와 있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 6m 이상만 나와 있으면 출입구에 관계없이요, 가로주택 가능하니까 한번 도로가 6m를 접하고 있는 나라를 봐주십시오. 다시.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요거는 진짜 그래. 지금 요즘 우리 업자분들도 이제는 그 예술가 돼가지고, 요게 재개발 구역도 함께 그려보고, 요게 가로주택도 함께 그려보고 하는데, 일단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린 이유가 뭘까요? 노블랑도가 되니까, 맞죠? 두 번째 뭡니까?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갑니까? 자기 성능 잡은 순간 됩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중개업자분들이 그냥 사세요라 말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면 사기꾼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보고 이거 검토하면서 재개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다 보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제는요, 그냥 노블랑도 있잖아요. 서로 떼고 하지 마세요. 지금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있죠. 이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인천, 약간 윗지방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통상 2종 일반 주거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실 때, 그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크롬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정비사업 분석해 보면, 가로주택이죠, 가로주택. 가로주택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불해가지고 노블랑 검토할 필요 없어요. 왜 검토합니까? 딱 클릭을 딱 해가지고, 블록만 잡아서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수동에 몇 필지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8,900제곱미터고, 맞죠? 그러니까 사면적이 9,800제곱미터고, 기존 주택수가 143개가 있어요. 요즘에 단독이 23개, 공동주택이 120개거든요. 아까 말했죠? 공동주택이 많으면 사업성 안 오잖아요. 그 사업성은 한 3, 4년 뒤에 결정 나는 거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투자하기 딱 좋은 거예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노블랑도 검토할 필요 없어요. 블록만 딱 잡으면 바로 클릭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럼 41% 되잖아요. 노블랑 동수가 전체 43개 중에서 37개. 그러면 노블랑도 검토는 조합원 수로,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고, 호실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동수로 하는 거예요, 동수로. 빌라동은 1개 더, 주택도 1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구역 내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있네? 라고 해서 12.2%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 세대수가 앞으로 보세요. 이거는 기존 현황이잖아요. 신축 현황이 여기는 143가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뭡니까? 260세대가 만들어진다고 딱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최소한 사업성 그리 좋지 않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정비사업자에는 용적률이 109%인데, 재개발하면은 220에서 240%까지 되고, 만약 법적 상한 성과는 250%가 되니까, 220에서 240% 했을 때, 전체 260% 나오니까, 그냥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지금 이거 한 개만 딱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2종 일반 주거지를 중심으로 나왔고요.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3종 일반 주거지가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게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는 아무리 열심히 한데도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3종 일반 주거지를 지금 찾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같은 값에 빌라고 주택이 있으면 2종보다는 3종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3종 쪽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는 뭡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업자 못해 보니까 딱 보세요. 이 땅 위에 신축되는 설계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까지 뭡니까? 신축되는 신혼시가 나와요. 자, 요거는 별도 메일로 신청하시면 별도 메일로 옵니다. 한 2시간 뒤에.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죠? 다들 그림만 그려가지고 그 부동산 플랜에서 통해가지고 노블랑을 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요 클릭만 봐가면요. 바로 쫙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해안나무 보고도 이 프로그램을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벌써 어떤 분이 알고 계시고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죠? 해안나무 진짜 내가 너무 아까워요. 진짜 하면 대박 날 건데, 하여튼 빨리 시에 있는 뭡니까? 개발 대책을 없애버리고, 그것은 잡아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보시고요. 마지막에, 뭡니까? 항상 뭡니까? 저는 그래요. 인천, 특히 수원 갈 때는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1번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보지만요. 특히 수원이나 대구라든지 같은 경우는 뭘 봅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항상 용도지역은 좋을지 몰라도 고도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 어플을 까는 것보다 휴대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딱 하시면 지정도가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 항상 뭡니까? 용도지역도 보지만 다른 규제가 있냐 없냐, 미관지구가 있냐 없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 뭡니까? 이 어플은 디스코가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요. 가격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디스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뭡니까? 그림 그리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뭘 그립니까? 부동산 플래닛에서 제일 좋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오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아마 그래요. 저도 좀 약간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고 좀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저번 주보다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일 부드럽게 만든 거는 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강의 마쳤는데 약간은 현장 얘기 나오니까 궁금했던 현장들도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이거는 좀 과거형인데 어떻게 저도 뭐 강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목동과 목동만 잘 찾아도 우리가 한번 좀 건질 수 있는 곳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일을 하는 곳에서 괜찮은 곳이면 바로바로 불러드릴 테니까 그런 데는 좀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고 우리 빨리 뭡니까? 조만간 디프리한스 장소를 찾아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